2026년 4월 15일 서울 딜링룸 전광판에 6091이라는 숫자가 떴습니다. 코스피가 미국과 이란의 전쟁 이후 42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코스피 6000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기적 같은 여정을 거쳐 왔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코스피가 철천에서 2000까지 18년, 2000에서 3000까지 13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5000에서 6000까지는 불과 18거래일이었습니다. 무언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경제학과 95학번은 매주 역사 속 돈의 흐름을 여러분과 함께 파헤칩니다. 2024년 말 코스피는 23,499였습니다. 14개월 후인 2026년 2월 25일 사상 처음으로 6천을 돌파했습니다. 14개월 만에 2배 반, 46년 증시 역사상 없던 일이었습니다. 2025년 코스피 상승률은 세계 1위 75%였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은 전 세계 9위로 올라서며 독일과 프랑스를 넘어섰습니다. 첫 번째 상승 엔진 반도체 슈퍼사이클입니다. AI 서버용 HBM 수요가 폭발하면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치솟았습니다. 전 세계 AI 인프라의 심장에 한국 반도체가 들어갔습니다. 한 반도체 대기업은 2025년 주가가 274% 올랐습니다. 또 다른 기업은 125% 상승했습니다. 두 회사만으로 코스피 상승의 절반 가까이를 견인했습니다. 두 번째 엔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입니다. 불투명한 지배구조, 주주 환원 외면, 복잡한 순환 출자, 이것들이 오랫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의 발목을 잡아왔습니다.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가 강화됐고 밸류업 정책으로 자사주 소각과 배당이 늘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변화를 포착하고 돈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엔진 정치적 안정입니다. 2024년 말 불확실성이 정리되고 새 정부 출범 이후 외국인 자금이 빠르게 유입됐습니다. 한국은 다시 살만한 시장이 됐습니다. 새 엔진이 동시에 켜지자 코스피는 가속했습니다. 2025년 6월 3천, 10월 4천, 2026년 1월 5천, 2월 6천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란 사이에 군사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코스피는 6,300을 찍고 3월 3일 하루에 7.24% 폭락했습니다. 2024년 8월 이후 최대 일간 낙폭이었습니다. 겨우 6천을 넘겼다고 기뻐했는데 중동 포탄 소리에 그 기쁨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코스피는 5천선을 위협받는 상황까지 내려갔습니다. 그 고통을 버텨낸 투자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역사는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시장은 공포를 먹고 자랍니다. 외환위기, 금융위기, 코로나 쇼크, 그때마다 시장은 무너졌고 그때마다 결국 돌아왔습니다. 2026년 4월 14일 미이란 2차 협상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코스피는 3.32% 급등하며 장중 6,002를 기록했습니다. 전쟁 발발 후 30거래일, 42일 만의 일이었습니다. 4월 15일 코스피 종가 6,091, 삼성전자 7.53% 급등으로 20만 전자 회복, SK하이닉스 8.87% 올라 100만 닉스 재달성, 시장은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코스피는 어디까지 갈까요? 한 글로벌 투자은행은 2026년 상반기 7,500에서 8,000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다른 기관도 한국 시장의 강한 낙관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실적입니다. 코스피 상장사 순이익은 2024년 168조 원에서 2026년 360조 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적이 뒷받침된다면 주가는 따라갑니다. 신중론도 있습니다. 지수 상승이 반도체 몇 종목에 쏠려 있고 비투 비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식 예탁금 104조 원은 기대이기도 하지만 과열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외부 변수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미이란 전쟁의 종전이 확정되지 않았고 트럼프 관세 정책도 언제든 불확실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코스피는 희망과 불안이 교차하는 지점에 서 있습니다. 코스피가 새 고지를 올라설 때마다 두 유형의 투자자가 있었습니다. 고점이라며 팔고 나온 사람들, 그리고 방향을 믿고 버틴 사람들. 10년 뒤 어느 쪽이 웃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코스피 1000을 처음 돌파한 건 1989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고점 아니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지수는 지금 6000이 됐습니다. 역사는 늘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중요한 건 맥락입니다. 상승이 투기적 열풍 때문인지 실제 기업 실적과 구조적 변화가 뒷받침된 것인지 그 차이를 구별하는 눈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코스피 상승은 세 가지 구조적 변화를 바탕으로 합니다. AI 시대 반도체 패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제도 개혁, 글로벌 자금의 한국 재발견, 이것이 진짜 패러다임 전환인지가 앞으로를 결정합니다. 코스피 6000이 우리에게 주는 경제적 의미, 기업 가치가 높아진다는 건 더 쉽게 자금을 조달하고 더 많이 투자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코스피 상승기, 수백만 한국인이 그 과실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노후를 위해 적립식으로 투자해온 사람들, 월급의 일부를 꾸준히 넣어온 사람들의 통장 숫자가 달라졌습니다. 반면 이 상승을 지켜보기만 한 사람들의 마음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산 시장의 성과로 경제적 불평등이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 우리가 함께 들여다봐야 할 숙제입니다. 코스피 6000은 단순한 지수가 아닙니다. 반도체, AI, 조선, 방산, 한국이 잘하는 것들이 마침내 제값을 받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46년 증시 역사에서 이 순간은 기록될 것입니다. 육타오시는 목적지가 아니라 경유지입니다. 정치권과 금융당국은 이미 코스피 1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흔들림 속에서 방향을 잃지 않으려면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본질을 보는 것. 지수가 아니라 기업의 실적과 가치가 진짜로 높아지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둘째,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 공포 속에서 팔았던 사람보다 불안하지만 버텼던 사람이 역사적으로 더 많이 웃었습니다. 모든 투자의 결정은 본인의 책임이지만 역사의 방향성은 비교적 분명했습니다. 코스피 6000이 다시 탈환된 이 순간, 미이란 전쟁 공포 속에서도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 속에서도 한국 시장은 결국 돌아왔습니다. 42일 만에. 그것은 숫자의 회복이 아니라 시장에 대한 신뢰의 회복입니다. 코스피가 42일 만에 6000을 되찾은 이 순간 여러분은 어디 계셨나요? 시장 밖에서 지켜보셨나요? 아니면 흔들림 속에서 버티고 계셨나요? 다음번 흔들림이 온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경제학과 95학번은 매주 역사 속 돈의 흐름을 여러분과 함께 파헤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